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세수? 양치? 아니면 커피 한 잔부터 내리셨나요? 요즘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커피라는 게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궁금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알려드릴 건강 비법이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에 관한 진실을 밝혀볼까요? 커피 한 잔의 추억.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처음 커피를 마신 건 첫 사회생활 할 때부터였어요. 그때만 해도 커피는 정말 쓰고 맛없는 음료였거든요. 이걸 왜 마시지?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몇 잔씩 마시고 있으니 참 신기하죠? 여러분은 언제 처음 커피를 드셔보셨나요? 아마 지금 60, 70대 분들은 젊은 시절에 커피가 정말 귀했을 거예요. 그때는 설탕 듬뿍 넣고 크림 넣어서 달콤하게 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세요?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라떼도 마시고 정말 다양한 커피를 즐기고 계시죠? 커피 정말 몸에 좋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피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커피가 생각보다 우리 몸에 좋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머리가 맑아져요. 여러분, 커피 마시고 나면 머리가 좀 더 맑아지는 느낌 받으시죠? 이게 바로 카페인 때문이에요. 카페인이 우리 뇌를 깨워주거든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특히 우리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는데 적당한 커피는 이런 걸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떨리고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심장이 건강해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 정도 마시는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커피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심장에 좋다고 하실 텐데요. 이게 바로 재미있는 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당뇨병 예방에 도움. 요즘 당뇨병 걱정 많이 하시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놀랍게도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25% 정도 낮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설탕 듬뿍 넣은 달달한 커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같은 블랙커피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간이 튼튼해져요. 술 드시는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커피가 간 건강에 정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간경화나 간암 위험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도 함께 드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술을 줄이는 게 가장 좋지만요. 그럼 커피는 만능 약인가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럼 커피를 많이 마셔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해요. 세상에 만능인 것은 없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저녁에 커피 마시고 나서 잠 못 이룬 경험 있으시죠?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데 보통 3에서 7시간 정도 걸려요. 오후 6시에 마신 커피가 밤 12시까지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게 더 어려워지는데 커피까지 방해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문제, 위가 아파요. 공복에 커피 마시면 속이 쓰리죠.
이게 바로 커피의 산성 때문이에요. 특히 위가 약한 분들, 위염이나 위궤양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커피를 마시려면 꼭 뭔가 드시고 나서 마시세요. 빵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배에 넣고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문제,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특히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커피까지 방해하면 뼈가 더 약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유나 두유를 넣어서 라떼로 마시면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마셔야 커피의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잔까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량은 하루 서너 잔이에요. 어? 생각보다 많네.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잔은 아메리카노 기준이에요. 티스푼으로 10숟가락 넣은 믹스커피 말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한 잔만 마셔도 밤새 뒤척이시고 어떤 분은 세 잔 마셔도 괜찮으시거든요. 본인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해요. 이때가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상 카페인 효과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1시 반부터 5시 사이도 괜찮아요. 점심 후에 졸린 거 깨우는데 좋죠.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잠자기 6시간 전에는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첫째, 꼭 뭔가 드시고 나서 마셔요. 공복은 절대 안 돼요. 둘째, 물을 함께 마셔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커피 한 잔에 물 한 잔씩 마시면 좋아요. 셋째, 설탕이나 시럽은 가급적 적게 넣으세요. 대신 우유나 두유를 넣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커피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께 꼭 물어보세요. 불안감이 심한 분들, 커피가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임신하신 며느님들이나 손주를 키우는 딸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임신 중에는 커피를 하루 2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다고요. 커피 말고 다른 선택은? 그래도 커피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대안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녹차는 어떠세요? 카페인은 적게 들어있으면서 건강에는 더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허브차도 좋아요. 카모마일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페퍼민트 차는 소화에 도움이 돼요. 요즘은 디카페인 커피도 맛있게 나와요. 커피 맛은 나면서 카페인은 없으니까 밤에 마셔도 괜찮아요. 우리 주변의 커피 이야기들.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커피 문화들이 생겼어요. 동네 카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 가보면 오후 2시쯤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커피 드시면서 담소 나누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메리카노가 뭐야?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오늘은 라떼로 주세요.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이분들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 커피는 너무 쓰다. 저 커피는 맛있다.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커피와 함께하는 사교 시간.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친구들이랑 만날 때 커피 한 잔 할까? 하는 거. 예전에는 집에 놀러와 했다면 이제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커피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외로운데 커피 핑계로 사람들과 만나게 되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런데 커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도 많아요.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해 1. 커피 마시면 키가 안 큰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어린이들은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지만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다만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에는 이미 키 성장은 다 끝났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해 2. 커피는 중독성이 강하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술이나 담배 같은 중독과는 달라요. 커피를 끊는다고 해서 심각한 금단 증상이 오지는 않거든요. 며칠 두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워요. 오해 3. 임산부는 절대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이것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물론 우리는 이미 출산 연령이 지났지만 며느님이나 딸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정보예요. 세계 각국의 커피 문화. 잠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어떻게 마실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서서 마셔요. 카운터에서 후다닥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카푸치노나 라떼를 안 마셔요. 오후에 우유 들어간 커피를 마시는 건 관광객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재미있죠? 터키의 터키식 커피. 터키에서는 커피를 아주 진하게 끓여서 작은 잔에 마셔요. 그리고 커피 찌꺼기로 점을 보기도 한대요. 오늘 커피 찌꺼기를 보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핀란드 사람들의 커피 사랑.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핀란드예요. 핀란드 사람들은 하루 평균 5잔 이상 마신다고 해요. 추운 나라라서 그런지 커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겠죠. 커피 마시는 재미있는 방법들. 이제 커피를 좀 더 재미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계절별 커피 즐기기. 봄에는 벚꽃 보러 가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시원하게. 가을에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이면 단풍과 함께 운치가 있어요. 겨울에는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려서 마시는 것도 좋고요. 커피와 함께하는 간식들. 커피만 마시지 마시고 작은 간식과 함께 드셔보세요. 견과류 몇 개, 작은 쿠키 하나, 또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이런 것들이 커피 맛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너무 단 것과는 피하세요. 당뇨 위험도 있고 커피 본연의 맛도 못 느끼게 되거든요. 집에서 맛있는 커피 만들기. 카페에만 가지 마시고 집에서도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셔보세요. 요즘은 간편한 원두 커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캡슐 커피도 있고 드립백도 있고요. 물 온도만 85도 정도로 맞춰서 천천히 내리면 카페 못지않은 커피를 집에서도 마실 수 있어요. 커피와 건강한 생활 습관.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건강한 습관들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커피 타임 운동. 커피 마시러 카페에 걸어가는 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집에서 가까운 카페까지 15에서 20분 걸어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커피도 마시고 일석이조죠. 명상과 함께하는 커피.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 할 일도 정리하고 감사한 일들도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정신 건강에 정말 좋아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것들. 우리 나이가 되면 커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수분 섭취. 커피도 좋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더 중요해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니까 커피 마신 만큼 물도 더 마셔주세요. 하루 8잔 정도는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균형 잡힌 식사. 커피만 마시고 식사를 거르면 안 돼요. 특히 아침 식사는 꼭 드시고 커피를 마셔요. 바나나 하나, 토스트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드시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 들이세요. 충분한 수면. 커피가 잠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줄이세요.
우리 나이에는 충분한 잠이 커피보다 훨씬 중요해요.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푹 자는 게 건강에는 가장 좋아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여러분 중에 고혈압 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약들과 커피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커피 마셔도 되나요?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실 텐데 가끔 주의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커피 시간.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면 함께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들은 주스나 우유, 여러분은 커피 한 잔.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해요. 며느님, 사위와도 가끔 커피 한 잔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관계도 좋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커피 문화, 이렇게 즐겨보세요. 다양한 커피 체험. 똑같은 아메리카노만 마시지 말고 가끔은 다른 것도 시도해보세요. 라떼, 카푸치노, 마끼아토. 이름은 어려워도 맛은 다 달라요. 오늘은 새로운 거 하나 추천해주세요 하면 바리스타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커피 관련 취미. 요즘은 커피 관련 취미도 많아요. 원두 볶기, 핸드드립 배우기, 라떼 아트 그리기. 이런 것들도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커피 클래스도 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마무리하며. 자, 정말 긴 시간 동안 커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아요. 하루 3잔 정도 식후에 오후 6시 이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거예요. 커피 때문에 잠 못 자거나 속 쓰리면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여유를 즐기는 하나의 문화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중요한 건 현명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마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커피를 조금 더 똑똑하게 드셔보세요. 분명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과도 오늘 배운 이야기 나눠보세요. 함께 건강한 커피 생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맛있는 커피 한 잔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커피는 이제 피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